자, 이번에는 NFS 서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NFS라는 건 뭐냐면, 그 이제 사전적인 의미도 한번 봐야 되는데, 이제 기본 용어가 그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이라는 이 그 용어의 이니셜 약자만 따서 만든 그 이제 이니셜만 따서 만든 약자예요. 그래서 NFS인데 이건 말 그대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파일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이제 보면 전체적인 NFS에 이제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그림인데,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서버에 이제 한 디스크에 디렉토리를 하나 딱 지정을 해서 이 디렉토리를 오픈을 하는 거예요. 공유를 할 수 있게끔 네트워크를 통해서 누구든지 이 디렉토리를 액세스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파일 시스템이라고 또는 파일 서버 이제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서버에 있는 이 특정 디렉토리가 이제 공유를 시켜 놓으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클라이언트가 이 디렉토리를 자유롭게 액세스할 수 있는 거예요. 파일이 있으면 파일도 공유하고, 그러니까 업로드 다운로드가 이제 쉬운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제 FTP하고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FTP는 이 서버에 다 유저가 이미 이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로그인, 로그아웃을 통해서 이렇게 인증을 받은 유저들만 보통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특정한 디렉토리에 파일을 업로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거죠. 또는 이제 파일 디렉토리도 물론 생성을 할 수 있고 이제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액세스 할 때마다 로그인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 거고, FTP 경우에는. 근데 이제 NFS는 한번 로그인을 뭐 이렇게 보통 이제 로그인 과정은 보통 이제 지정을 안 해요. 그냥 이제 오픈을 어디까지 해놓을지만 이제 범위만 딱 확정을 해 놓으면 서버 쪽에서, 그럼 그 범주에 있는 모든 클라이언트들은 이제 마음대로 이제 액세스 할 수 있는 거죠. 그 범주는 이제 아이디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통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제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이제 구분을 해줘요. 그래서 특정한 네트워크의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은 이제 그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공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제 NFS는 기본적으로 서버가 이 파일 시스템으로 파일 서버로 동작하는 이 서버가 리눅스 기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리눅스 서버에 NFS 서버로 이제 동작을 시켜 놓으면, 그리고 이제 특정한 디렉토리를 공유시켜 놓으면 이 클라이언트가 이제 이 그 디렉토리를 마음껏 액세스할 수 있는데, 그 디렉토리는 곧 이 클라이언트의 로컬 디렉토리인 것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저 입장에서는 내 로컬에 있는 디스크를 쓰는지 리모트에 있는 디스크를 쓰는지 구분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한번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으면, 링크를 걸어 놓으면 나는 로컬에 기록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리모트에 기록이 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공유하면 그렇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꼭 정확한 개념은 아니지만 뭐 구글 드라이브나 이런 것들도 NFS의 개념을 좀 확장한, 응용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면 돼요. 실제 저장은 로컬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유저 입장에서는 로컬에 저장한다고 보이지만 실제로는 리모트 서버에 저장이 되는 것이고, 또 리모트 서버에서 액세스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이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인데, 구글 드라이브는 이제 로컬에도 있고 리모트에도 있지만, 이러한 이 NFS는 로컬이지만 실제로는 리모트, 로컬은 없는 거죠. 이게 연결만 시켜놓으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구현은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패키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NFS 서버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특정한 패키지가 여기 이제 동작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NFS 클라이언트로 동작하기 위해서도 이 클라이언트 쪽에 특정한 패키지가 동작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양 클라이언트가 됐든 서버가 됐든 다 NFS 관련된 패키지가 동작을 하고 있어야 이 디스크를 내 로컬 디스크인 것처럼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클라이언트는 서버는 물론 이제 리눅스가 이제 기본이지만 클라이언트는 리눅스도 가능하고 윈도우즈 계열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파일 서버가 하나 있으면 NFS를 통해서 리눅스 데스크탑이 됐든 윈도우즈 데스크탑이 됐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디스크, 파일 시스템이죠. 이런 그 디렉토리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개념이 그렇고 이제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죠. 먼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 이제 구현을 해볼게요. NFS 구현을 할 때 어떻게 해볼 거냐면 이제 NFS 서버를 한번 구현을 할 거예요. 어디에서 할 거냐면 이제 리눅스에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리눅스 서버에서 그 NFS 서버로 동작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되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리눅스도 되고 윈도우즈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용 리눅스에서는 NFS 클라이언트를 구현을 해보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에서도 한번 구현을 할 텐데 이 데스크탑에서 PC에서도 한번 구현을 해서 이 서버 쪽으로 한번 액세스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전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서버에서 이제 해야 될 일은 여기 패키지 설치하고 뭔가 셋업 해줘야 되는 일이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면 패키지를 설치하는데 그 패키지의 이름이 NFS Utils예요. 이 이름으로 되어 있는 패키지를 설치하면 이제 서버로서 이제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 DC 밑에 있는 export라는 이 파일에 가보면 이런 이런 유형으로 이런 패턴으로 내가 오픈할 그런 디렉토리, 내가 공개할 디렉토리가 되겠죠. 그 파일 시스템인데 내가 어떤 디렉토리를 이렇게 공유시켜 놓을지에 대한 그 디렉토리를 적어 놓는 게 있고 그 다음 누구한테 공개할지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 디렉토리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그런 네트워크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이 클라이언트가 리눅스 데스크탑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서버를 액세스하려면 이 클라이언트의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세 자리를 적어주면 되고 마지막 네트워크에 특정을 한 대 할 것 같으면 IP 어드레스를 적어주고 그 특정한 네트워크에 할 것 같으면 그 네트워크 어드레스만 적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호스트 자리에는 별표를 해주면 되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IP 어드레스가 만약에 192.168 뭐 10.5다. 그러면 192.168 10번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별표 이렇게 해주면 192.168 10 이라는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호스트가 다 이 디렉토리를 액세스할 수 있는 거고 숫자 4자리 192.168 10.5라고 특정한 한 대 컴퓨터를 지칭을 하게 되면 이 컴퓨터만 여기 지정한 컴퓨터 여기 나와 있는 이 네트워크 또는 호스트만 이 디렉토리를 액세스할 수 있게 허용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고 이건 리드 라이트가 가능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R은 리드고 W는 라이트 리드 라이트 가능하게 해주겠다 이제 이 말이에요.